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 일제 1% 넘게 낙폭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때 H200에 대한 이야기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관련한 얘기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엔비디아가 4%대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확인했었던 물가 지표들도 미국, 일본 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주 전략 특히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머니왕 일부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코너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변동성도 상당했고 금요일 특히 장이 흘러내려서 아픈 계좌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 또 준비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오늘 알찬 소식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귀 쫑긋해서 드릴게요, 위원님. 그럴까요? 역사적인 8,000포인트를 찍기는 찍었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나 봐요. 네, 찍었는데 금요일에 찍었죠? 어떤 신문 보니까 막 그 환호하는 8,000포인트. 근데 거기에는 빛과 그림자, 명과 암이 있었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2,300포인트 때 5,000포인트도 더블이니까 더블 이상이니까 그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8,000포인트 가니까 또 이제 10,000포인트, 1,500포인트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항상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수현이 캔님, 혹시 뭐 이제 지금 좀 이제 젊으시니까 네. 잘 모르시겠지만 어디 그 오프라인 강연회 같은데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강연회까지는 가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주로 스튜디오에서 앵커시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네. 이게 그냥 참고 상황으로 강연회 할 때 있잖아요. 무료 강연을 할 때 그래도 자리가 텅텅 빌 때가 있었어요. 오후. 네. 그때가 저를 귀했어요. 오히려. 예. 근데 요즘은 막 길거리 사람들이 다 주식 얘기하긴 다 주식이에요. 하더라고요. 예. 어제 제가 이게 머리 이발하러 갔는데 거기서 또 주식 얘기 나와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또 이제 강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 제가 이제 뭐 다른 데 있을 때 코엑스가 탁 트면 1,500명이 모일 수가 있어요. 네. 일찍 트면은 1,500명 있을 때 그때 애 울음소리가 나고 자리 다툼이 나고 자리 다툼 1,500명인데도 근데 보게 되면 그때가 제 경험적으로요. 그때가 꼭지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오히려 시장에 관심이 많아질수록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과 암이 이거거든요. 네. 2,300포인트일 때 그때 이제 밤방송에서 제가 이거 하늘이 내린 기회라 했을 때 막 그때 저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심지어 피디님한테도요. 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럴 때 앵커하고 내기를 하냐고요. 네. 커피 내기 했어요, 그냥. 이게 시장 그런 거예요. 그리고 2월 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겁이 난다. 겁이 난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중들이 지금 너무 주식시장에 몰입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영끌에서 아파트 사서 이제 또 금리가 오르면 힘든 것 같은 논리. 그래서 이제 명과 암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께 제 투자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옳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저는 이 8,000포인트를 찍어서 그때도 제가 밤방송 얘기했어요. 다이렉트로 10,000포인트 갈까?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자, 지수가 2,300포인트 있었을 때 그때는 기저효과였어요. 가장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걸 소위 말해서 포미 현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못 사면 이제 바보 같으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데 저는 자꾸 뭔가 꺼름직하다고 그럴까? 깨름직한 그런 기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예,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반파우스에서 혼날 때가 딱 1년 전에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날이 역배로서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싸게 세시겠는데 그때 매스컴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토요일 날은요, 선생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네. 아,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맞췄죠? 그런 생각 1도 없습니다. 왜? 저는 대중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상위 5% 분들은 이럴 때를 즐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중들은 대부분 95% 분들은 물론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은 상위 5%니까 그러시지 않으려 믿습니다만은 그 현실은 제가 30년 경험으로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기저효과에서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랐어요? 여러분 보시면 2,300포인트, 8,000포인트 찍었어요. 그냥 8,000포인트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펀더멘탈로 봤을 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지금 펀더멘탈로 봤을 때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한 것은 우리 인정하자고요. 근데 이 가파르게 오르는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또 위에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대 응봉을 두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여기서는 크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예요. 이걸 통해서 이건 코스피 차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것만 보시자고요. 작년 4월 거는 논외로 하고 이때 저는 여러분께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떤 게 지금 여론몰이가 팽배했냐면 뭐 트럼프 말이지 하루 사이로 말 바뀌고 뭐 일 안 하고 서로 말 바뀌고 아직 전쟁 방향성을 알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관망해야 된다. 가장 싸게 살 수 있을 때는 관망을 하러 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누구를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늘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좀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왜 제가 경계해야 되냐면은 아까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반도체가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수요일 날 식사를 하면서 밤에 TV 방송을 봤어요. 공중파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헤드라인을 장식해요. 이때는 앞이 안 보인다는 매스컴이 이때는 막 오른 다음에 이때부터 막 부메업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럴 때 경계합니다. 왜 제가 애둘러서 왜 강연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30년 경험으로서 지금은 상당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다.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잠깐만, 이거 한번 차트를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이럴 때 매수해야 되는데 봐요. 이 차트를 한번 때로는 세상을 뒤집어 보세요. 차트를 뒤집어 한번 볼게요. 자, 잠깐만요. 이게 보게 되면은 가만 보세요. 이게 저류의 매수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매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배이거든요. 그러면 봐요. 이때가 다 지금 보게 되면은 뒤집었을 때 지금은 이게 위험한 구간이에요. 한번 제출로 볼게요. 제대로 한 그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관성의 법칙에서 움직였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작동한다고요? 회귀의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가장 봤을 때 어쩌면 시장의 여론몰이 또 사람의 심리지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저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야, 그때 말이지 이렇게 급락 다음에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났잖아. 저는 이게 봅니다. 이게 롤링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해 롤링이 뭔지 아시죠? 메이저들이 주가를 위해서 조락펴락하면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 매수하면서 그게 롤링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어렵죠. 끄떡끄떡하시네. 그러니까 롤링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뚫느냐, 못 뚫어요. 근데 이때처럼 강한 상승이 나올까? 저는 좀 그게 의구심이에요. 따라서 저는 늘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공중파에서 때리고 콜센터 불나고 그럴 때는 아까 그 강연에 그 막 애 울음소리 하는 것처럼 저는 이게 심리지표로 조금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이런 것들도 한 바퀴 큰 다 시세를 냈잖아요.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까 명과 암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그림자. 그런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글쎄요. 이제 시장이 워낙 반도체로 다 블랙홀에 빨아들여서 앞으로 그게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봐요. 이거 가만 보세요. 이 차트를 보실 때 우리가 배우셔야 공부하실 게 있어요. 이때는 많이 내렸죠.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이건 저희 주식 투자 철학이에요. 자,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서 코스닥을 한번 보시자고요. 잠시만요. 네. 자꾸 이렇게 되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덜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코스닥에서 이제 우리가 기회를 찾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올랐을 때는 불안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른 종목을 챙기고 오른 종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거의 또 한 번 맥주가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코스닥 제약업종, 이게 바이오테크죠. 이것도 좀 고점이 30% 빠졌거든요. 물론 이것도 강하게 가다가 금요일 날 이게 사이드카 발동을 하면서 같이 내렸지만 오히려 좀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우리 수행님께서 보세요. 우리 키처님도 보세요. 2300포인트대를 외면했던 그분들이 여기저기서 좋다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물론 아까 반도체에서 삼성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점 잡으시면 큰치 않아요. 제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하이닉스 300만 원 간다는데 지금 사도 되니? 아니,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일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을 때 안 사더니 지금 사도 되니? 작년에도 20만 원일 때.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외면했던 친구도 지금 사도 되니 물어요. 나 솔직히 얘기할까요? 나 잘 모르겠어. 그건 무슨 얘기냐? 이게 대부분 개인투자의 바로 빛과 그림자가 그거예요. 거의 고점에서 좋다 그러니까 급등 차트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했지만 이번서까지 온통 이 주식 얘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나오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코스닥 쪽에서, 남들의 소외된 쪽에서 오히려 좀 솔루션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저희 전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를 반추해보면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코스피도 이 지수 왜곡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대형주들이 크게 움직였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이번 주 월등히 또 많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의 키 맞추기를 기대해보자 계속 지금 연이어 매 주마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 주 참 변동성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정보위원회 이 핵심 황금 맥점 관심주들은 또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그 윤복희 씨 노래를 들어보면 네.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가사. 잘 모르시죠? 알려주세요. 네. BTS는 아시고 그러시겠죠. 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이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누구나 혼란스러운 장이잖아요. 근데 저희 기준으로 봐서는 저는 절대 뉴스 쫓아가면서 매매 안 합니다. 왜?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장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가 아니고 뭐가 나한테 수익을 주지? 내가 외로워도 내 계좌는 외롭지 않게. 그렇죠. 네. 좋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금 더 수현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몇 황미끼예요. 마법의 황미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제 늘 뉴스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제가 또 무슨 또 고래 타버린 얘기가 있죠 그랬지만 제가 인생 역전시킨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부터 주목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늘 텔레비 틀면은 증권방송 보시게 되면 반도체 어떻고 막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언제요? 5월은 다음에요. 삼성전자를 제가 가장 5만 원 껴있을 때 그때 지금이 초류의 매수 기회를 얘기했는데 그때 외면하셨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제가 얻는 힌트가 뭐였냐면은 그때 DRAM 재고가 가장 많았고 반도체 업황이 가장 안 좋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똥값이었고 그게 바로 반도체에서 가장 싸게 쓰는 빅사이클이에요.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4월 9일도 마찬가지고 많이 내렸을 때 사는 거고 그런 것들을 딱딱딱 잡아주는 게 바로 황미끼예요. 오늘 거기서 공부해 보시자고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혼이 좀 들어가 있죠? 이거 있잖아요. 주식. 제가 여러분들 많이 모셔봐서 알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황미끼가 포착돼서 여러분께 좋은 상승 흐름을 안겨드렸던 종목들 하나 볼까요? 네. 첫 번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 자, 시장 흐름이 있어요.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뭐예요? 삼성그룹.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SK그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빅3에서 못 올랐던 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물론 현대차가 그 다음에 오를 때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엮느냐. 로봇, 피지컬 AI를 갖다 또 붙입니다. 근데 그 붙인다는 표현도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내용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알려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바로 황미끼가 이게 알려줘요. 봐요. 이게 역헤드앤 숄더링이에요. 아까 제가 차트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평선 밀집이에요. 정배열 좋아하시는데 아까 삼성전자 이따 하이닉스 차트 보여드릴 거예요. 많이 올랐을 때 정배열은 크게 먹지 못하는 정배열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못 샀어요. 아까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수 사도 되냐고. 많이 오른 다음에 그 정배열에 대해서 그냥 막 쏠리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봐요. 정배열이 나쁘다는 게 정배도 초기를 노려야 돼요. 이평선 밀집에서 35%나 올랐습니다. 이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7,000포인트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체험을 했거든요. 다 5월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무료 체험 여기 딱 표시가 나오죠. 이때 잡아서 35%나 올랐어요. 괜찮죠? 이게 바로 황미끼의 마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에서 미래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앵커님도 계속 배우실 거예요. 양양음. 양양이 뭐냐면 밤양갱. 달고 맛있는 밤양갱. 네. 이것은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황금맥주 전에 넘버 5예요. 이게 미래 산업, 반도체 장비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가만히 보세요. 양양음 이평선 밀집이죠? 물론 이틀 동안 내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 왔어요. 이게 다 눌린 매수에서 상한가 41%나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어떤 궤적을 그리는 차트니까 이때 매수를 할 텐데 이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잡으신 분들 61%나 올랐어요. 그리고 또 세컨 타임은 언제냐면 바로 이때 양양 패턴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때처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까? 저는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강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도 못하지만 예, 그 다음에 또 바로 가파른 상승이 일어날 거야. 그것도 단정도 못해요. 이런 것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아직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보세요. 월요일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찍고 또 한번 양봉 나올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관점에 봤을 때는 오를 때마다 물량 축소하는 전략이 좋을 거다. 어느 때 잡으시면 가장 유의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배열이 많이 진행된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차트고 이게 아마추어들이 좋아하시는 차트고 프로들은 여기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계좌에 찐수가 안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본론으로 돌아서 5월 10일 날 잡았는데 이때 우리는 개파할 때 13%나 올랐다. 이게 바로 트레이딩이에요. 이게 바로 매매 전략이고요. 예, 그래서 어제 또 6%나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추세를 여기서는 꼭지에서 이게 롤링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좀 오른다고 또 쫓아가고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삼성전기도 가장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게 최근 것만 얘기하자고요. 이게 역배열했어요. 양음했어요. 이때는요, 공통된 게 뭔지 아세요? 시장에서 삼성전기 매수라는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근데 황미끼는 저점에서 매수라는 사인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분들은 외면합니다. 왜? 뉴스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게 벌써 이거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고 두 번째 잡은 게 바로 이게 쌍둥이 패턴이에요. 여기서 26% 상승이 일어났어요. 저기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황미끼는요, 대형주가 됐든 소형주가 됐든 누구나 다 편안하게 매매 수익날 수 있는 대형주, 소형주를 가리지 않고 항상 뉴스에 앞서서 먼저 우리한테 맥점을 알려줬더라. 또 하나, 롯데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이건 많이 내린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아침 방송 들고 나왔는데 이것도 양압량 패턴에서 17%나 아니 당연히 17%가 작은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로봇에서 N로보틱스가 있어요. 제가 기업 내용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공부하셨죠? 이렇게 구조모로 만든 상승됨이 누르면서 양양 패턴 이것도 40%나 올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차백신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선이 계속 나오는 건데 7개
어제 이제 어떤 뭐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 나오고 그랬는데 뭐 저는 이런 종목들은 이 뭐 1,000원짜리 공략 안 하니까 다만 아까 뭐 중수형 좀 가릴 거 없이 이런 자리에서 이 노란색에서는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데 시장 또는 매스컴 여론은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늘 여러분들 교육을 받으시죠. 암요 정배율이 한참 전개된 상태에서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죠. 네. 이런 거 이렇게 바로 역배로도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매둘러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늦깎이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알맥을 보도록 할까요? 알맥도 그때 양양 패턴에서 17% 나왔어요. 이 알맥은 알루미늄 그 박을 만드는 회사고 이것이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주 항공에서도 쓰이는 용도가 많거든요.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도 VII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뉴스 안 나오고 그들은 매수하면 안 된다는 자리예요. 그들이 다 누구라는 얘기 추천 안 하는데 대부분 이런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정배열만 찾았었고 오르는 거 찾았었고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도 이것도 이때가 아까 30년 똑같아요. 이건 뭐 120%나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이번 주 이것도 양남패에서 15%나 올랐고 어제도 이렇게 여기서 꼭지에서는 빨간색에서 크게 못 주고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 8,000포인트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세요. 8,000포인트 우리가 봤던 목표치였잖아요. 그럼 거기 당연히 매도가 나오는 거고 매지든 매도하는 거죠, 외국인들은. 근데 우리는 야 지금도 우리 친구 하이닉스 사야 돼. 나 잘 모르겠어. 한 얘기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외면해요. 난 참 그게 좀 여러분 옆집 아저씨만 안타깝더라고요. 결정적인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가만 보세요. 상상되면 눌림 어차피 AI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남아 있었잖아요. 뭐 이게 바로 환기 양음량 패턴이에요. 제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꼭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저점 잡으면 그 다음에 방송 타면서 또 여기저기서 막 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참 이 업계가 참 이상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였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안정에서도 29% 상한가. 두 종목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하이닉스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단타를 하더라도 큰 종목으로 이렇게 알려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거 아까 이평선 밀집에서 막 변곡점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매매하시면 이제 좀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다음 주도 아까 저기 아픈 계좌를 치유할 그런 황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선무당이 살아남는다고 워낙 업황이 좋고 8,000포인트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웬만해 어디 그냥 나무 꽂으면 큰다는 것처럼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도의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마법의 한미끼죠. 곤란하실 것 같아서.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난도가 더 높아진 시장이 펼쳐질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종목들 그런 분석 방법들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 화면 통해서 잠깐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가 없을 때 조용할 때 진입을 해서 오히려 편안하게 내 아픈 계좌의 수익을 달랠 수 있는 방법들 황매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가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네. 저희 지난주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네. 그런 그동안의 활약들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저도 이제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네. 그 회한 속에 살아요. 아,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하자면 요즘 제가 그런 생각 되게 진짜 많아요. 그래요? 그때 아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샀어야 됐는데. 그때 났어야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고3 때까지 패전투보이로 컸어요. 고3 때까지 시골에 농사치고 네. 그랬는데 제가 요즘 생각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화경이 좀 좋아서 예를 들어서 정승재 같은 지금 죄송합니다. 수학 일타 강사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내가 저분 밑에서 3년 동안 수학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들어갔을 텐데.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지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거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져서 샀으면 지금 나 완전 빌딩 샀는데. 49,900원에 샀어야 됐는데. 근데 있잖아요. 상위 5% 분들은요. 거기서 매수를 해요. 근데 95% 그분들은요. 아까 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되냐? 저 잘 모르겠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졌을 때는 그때 샀었을 걸. 왜? 그때는 시중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주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정보 선장과 함께 네. 네,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는 무엇일까? 저는 이거 항상 타이틀을 이렇게 걸어드리고 있어요.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에 알을 건 뉴스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주식은 사업이에요. 매일같이 되풀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기분 따라서 사업하십니까? 근데 주식을 기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전형적인 급등한 차트 쫓아다니고 뉴스에 몰입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랐을 때고 사실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의 콜라보를 이루어야 돼요. 기술적 분석의 기술적 분석이 아까 말씀드린 황금 백점 전략이고 그러면서 문과 무를 겸비해야 돼요. 무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옛날에 저질 때는 정통 성문 종합영어 아시죠? 거기에서 우리가 추상면에서 배울 때 이런 말이 나와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그러니까 무는 무보다 강하다. 그래서 기업 첫째 펀더멘털을 알고 무를 겸비해야 이슈진이 한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투자는 95%는 대부분 나이에 막연한 이상, 환상 가지고 걷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일단 저평가된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다. 그게 바로 황매기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공부할 시간을 가져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특히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성공 투자 핵심 키워드는 시대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간파해야 되고 제가 머니투데이에 온 지 6년 됐고 6년 동안 최우수 전문가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는데 그때 일성이 AI에게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딱 들고 난 게 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그게 패러다임입니다. 왜?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개됐던 정보화 혁명, 그게 IT 버블이었거든요. 그게 끝난 다음에 딱 20년이 됐어요. 이게 빅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서 패러다임을 남보다 먼저 간파하고 주도죠. 말하자면 엔비디아 같은 게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남들보다 수익을 많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것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 공부도 공부지만 개인 투자보다는 저는 돈을 잃는 게 바로 심리전에서 우리 수련이 끄떡끄떡 하시네. 군중심리, 감정이입, 쏠리면서 하는 극복하십시오. 고2 때, 여름방학 때 고 여름 먹는데, 제가 농사 일 하다가 좀 힘들어서 나무 밑에서 딱 읽은 글이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었어요. 거기에 처음 나오는 글귀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그 성경 글귀를 인용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주식하면서 이게 주식에 대입시키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 감정임 쏠림 현상이에요. 아까 제가 강인회 때 말씀을 드렸고 공중파에서 때리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다 뭐냐면 이미 많이 올랐을 때 또는 많이 내렸을 때 사야 될 구간에서는 역으로 심리를 위축시키고 팔아야 될 때는 오히려 부모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그 친구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낙관 일색일 때 이것은 팔분응선이다. 이때는 챙기시라는 거예요. 저항 세력이 되라. 그 다음에 비관 일색일 때는 아까 우리 그 수요일 밤에 혼났을 때 PD님까지 혼났을 때 이때가 기회였잖아요. 여기에 좋은 정보 여러분 선장이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근데 아무 때나 잡죠. 저점에 살아야 게 아니고 펀더멘트 대비 쌀 때 사셔야지.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더라. 이건 저희 경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매매를 하셨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시는 때도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제가 넘어갈게요. 그러면 저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황매기 시스템이 뭐냐? 30년 노하우. 막연한 30년 노하우가 아니에요. 깡통 찼어요. 선생님, 저 이제 방송 지금 2번째죠. 제가 왜 깡통 찼는 줄 아세요? 내 후배 녀석의 이 증권가 영업부에 본점이 있을 때예요. 네. 화려한 언어의 유희. 껍벅 속았습니다. 제가 여의도 대기업 다녔는데 그때 그냥 하루아침에 신도시 있는 아파트 하루아침에 날린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제 인생 역전한 게 바로 이거고 제 인생을 역전시키기가 바로 황금백점 추적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황금백점 추적기인데 이것이 바로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다시 한번요. 일타강사도 그럽니다. 중요한 포인트에서 밑줄 쫙 돼지꼬리 땅땡 합니다. 뭐라고요? 오른 종목이 아니고요.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잡아요. 근데 신기하게 급등이 나와요. 제가 이것을 개발했지만 저 자신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기본 원리 다 뭐 이제 이것은 뭐 시간하고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그랜빌 법칙 한번 보세요. 그랜빌 법칙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 장. 가장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빡 빠졌을 때요. 삼성전자 5만 원 깨졌을 때 차트하고 작년 4월 9일 차트를 보십시오. 이때가 가장 기저가 많이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평선하고 이평선의 22일, 5일설이 동시에 밀집이 돼가지고 그러면 주가가 많이 튕기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일명? 날카로운 첫 키스. 그러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 아셔도 있잖아요. 앞으로 좋은 수익 나실 거예요. 근데 이때는 시장에서 좋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외면하시죠. 압류 뉴스 나오고 많이 오른 종목들 지키면서 이제 따라 잡아야 되는 게 뭐야? 포모가 극한치에 이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볼까요? 제 말씀 맞다 틀리나? 이게 바로 실전 매매에서 진짜 불과 7, 8일 만에 4연속에 376%였던 에로코스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우리는 에르메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이표선 밀집 좀 전에 보셨죠. 날카로운 첫 키스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 대선에서 출산 뭐 대책주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그러면 실전 매매에서 하나 썼던 것들 하나 볼까요? 이제 좀 빨리 나갈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맞나 틀리나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 RF 머트리저리가 있습니다. RF 머트리저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의 루멘텀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광통신 모듈용 펑크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양양음, 이표선 밀집 보셨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양양음 또 나오죠. 여기 양양 또 나오고 그러면서 자꾸 이 양양 패턴에서 계단식 상승이 파동이 이러면서 좋은 수익을 주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는 뉴스가 안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또 95% 그분들은 외면한다는 사실.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 5%분들은 이런 거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알지니믹스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알지니믹스. 이게 양양 패턴이고 아침 방송에 이렇게 장대목 났을 때 이편서 밀집은 그때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게 순간 그때 이제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서 시장이 무너졌을 때예요. 우리는 이때 매수해요. 싸게 사니까. 이것도 100% 가까이 오르더라. 참고로 이 종목은 우리가 주력 포트로 운영했던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3월달 그렇게 안 좋은 장에서 코스피가 20%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5% 빠졌을 때 어느 때요? 그분들이 그렇게 집중했던 곳. 우리는 거의 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러한 종목을 집중 공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기를 한번 보실까요? 삼성이 다 아실 거예요. 뭐 MLCC 다 아실 거고 이런 것도 음선 5개짜리 양음 패턴에서 147%나 오르더라. 이번 주도 황금 맥점에서 포착된 거 아까 좀 전에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아주 아이비도 있습니다. 아주 아이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 똑같잖아요. 바이블이잖아요. 이편서 밀집이다. 양양음이다. 이런 것들은 진짜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보시기는 쉽죠? 여기에는 야 그러면 이거 찾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마법의 황미끼예요. 여기에는 제 30년 노하우가 다 들어갔어요.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 이편서 밀집도, 위수염 그림자, 밑꼬리 그림자까지 철저히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저를 여러분 앞에 서게 만든 겁니다. 그것도 251%나 올랐고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이 있어요. 기업 내부를 생략합시다. 다 거의가 공통된 게 뭐예요? 양양, 이편서 밀집. 이것도 몇 프로 올랐어요? 325% 올랐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또 SK 하이닉스를 봐요. SK 하이닉스도 매매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양양 패턴이에요. 이편서 밀집에서 계단식 올라서 이때는 이제 기회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때고 결정적인 데가 바로 이럴 때 양양 패턴. 역배열이었죠. 매수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또 여기서까지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더라. 뭐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바로 제가 이따 말씀드린 이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게 양양 패턴이었고 양음양 패턴에서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가프레 60%나 오르잖아요. 여기서 삼성전자 사서 얼마나 먹을까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점했을 때는 외면하던 분들께서 늘 고점이면 그렇게 포모신드림이 극한치에 달해서 별로 수익이 못 나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부 또 한번 해도 돼요? 하도 여기저기서 회자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양음양, 이편서 밀집. 그러면서 우리 이날부터 공략이 됐는데 어제 찐 상한가서 이게 바로 어제 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3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상 이건 제가 생략하는데 이거 한번 우리 PD님 이거 그냥 여러분들 한번 캡처해서 보세요. 캡처해서 지금까지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 실패형 투자가 바로 급등주 이미 급등한 종목, 그 다음에 그냥 백화점식 종목 해가지고 뭐 5% 7% 실어봤자 그 얼마나 수익 나겠다고 맨날 그런데 몰려다니고 불기둥 추격하고 많이 올랐을 때 정배열 이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저희 투자 철학이니까 이것은 꼭 아세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 오른 종목을 노리시고 조금 전에 다 보셨겠지만 그걸 잡아주는 게 황미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멋진 아까 다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맥점 잡는 법 확인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는 제가 우리 소통 창구에다 써드렸지만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제가 멋진 종목을 준비했거든요. 예, 잠시 후 무방에서 뵐게요. 네, 확실히 30년의 노하우가 담긴 황맥기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딱 자리를 잘 잡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그동안 받아봤었던 이 황맥기 추적기로 어떻게든 찾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알지노믹스하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동안 리뷰 한번 조금 진행을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알제니목스는 다시 한번 관심권이다. 아까 제약바이오 관심 두시라고 그랬죠. 잘하면 월요일부터 또 양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 61% 정도 오르고 4월 달에도 잡아도 한 21% 올랐는데
제 관심 두시면서 1차 17만 원, 2차 20만 원까지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삼성전자죠? 예, 죄송합니다. 어째 삼성전기가 나오냐? 삼성전자입니다. 예, 이것도 아주 좋은 상승 흐름이 이렇게 이 자리에 했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 30만 원에 왔어요.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예, 하여튼 70% 이상 익절하시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간다 하더라도 좀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분명히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다. 그러면 앞으로 오를 쪽을 노리시라. 아까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무방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변동성이 강해져가지고 제가 간이 참 진짜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음 주에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있으실까요? 예, 이제 제가 이렇게 2차 전지도 보셔야 되고, 이제 광통신도 살아있거든요. 그거 같이 융합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서진 시스템. 예,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이제 그만 힘들어 하시고, 이따 그 가격 전략도 무방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 그 무료 공개 방송 오늘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방송 맞나요? 맞습니다. 가격 거기서 찐상한. 얘기해 주신다고 하고. 찐상한.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들 황미께 진짜 신기하게 저점 두산 오버투도 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점 나와서 하면 여기서 또 회자가 되잖아요. 먼저 선점하는 게 수익 잘 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또 멋진 종목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픈 계좌 치유할 만한 다양한 정보들 10시 50분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또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과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남아있는 머니왕 후반부는요, 최태훈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압도적인 4월 보냈고 5월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졌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은 정말 압도적인 그런 수익률과 함께 했고요. 5월 달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어떤 섹터를 선택하느냐가 계좌의 흐름을 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아직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습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5월의 시황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디서 매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오늘은 매도에 대한 얘기도 제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골든 타이밍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 아실 거예요. RSI. 저는 RS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결국 심리의 움직임이거든요.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가 바로 RSI입니다. 시장의 심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RSI 지표를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배열의 구간이 나와야 꿈의 급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강력한 성장성 RSI, 정배열이 합쳐지면 10배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나타나주게 된다는 강의가 골든 타이밍의 핵심입니다. RSI는 과매수가 70 이상이고요. 평균은 50 정도에 있는 게 맞고요. 과매도가 30 이하가 과매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골든 타이밍 준비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세 개 준비가 됐고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연료전지 대장 종목이 블룸에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블룸에너지가 최근 북미 지역에서 수주가 폭증하고 있어요. 정말 넘치는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한선엔지니어링은 이 블룸에너지에 플러밍 모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품사입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의 대장이 블룸에너지, 블룸에너지의 성장세는 곧 한선엔지니어링의 성장세랑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100% 이상의 수주 폭발이 있었는데 실적 성장이 있었는데 2026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왜냐? 공장을 증설했어요. 생산 캐파가 2배 이상 확대됐는데 당연히 2026년에 플러밍 모듈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선 엔지니어링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어느 위치에서 나왔는지 보면 자, 이런 위치입니다. 골든 타이밍 핵심 RSI 지표가 30 이하에 나왔고요. 그리고 정배열로 나왔고 눌러주는 마디들마다 계속 제가 매수를 강조드렸어요. 쭉쭉 올라가고 있고 또 여기서 눌러줬고 이 눌러주는 마디들마다 매수를 좀 해보자라고 강조드렸던 위치들마다 수익을 안겨주면서 정말 바닥권부터 폭발하는 그런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은 이번 주에서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는데 계속 올랐어요. 신고가 랠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바로 골든 타이밍 핵심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협동로봇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두산 바켓과 시너지로 건설과 물류 현장에 자동화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대한 로봇팔 있잖아요. 자동차 생산 공정이나 건설 현장에 같은 거대한 로봇팔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두산 로보틱스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로봇팔을 잘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면서 글로벌리한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장녀가 메디슨 황이 국내에 방한을 하면서 엔비디아랑과의 협력 기대가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느 위치에서 남았는가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조금 내려와 있어서 그런데 30 이하 찍어줬고요. 정배열이 나온 구간에서 제가 눌림목 구간 이번 주에 같이 지켜보자.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추격 매수하지 말자. 왈츠 전략을 통해서 나한테 다가와 줄 때 매수하자. 이 위치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제가 강조드렸고요. 이번 주에 정확하게 매수 위치를 줬고 강력한 매수 사인을 드려서 신고가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신고가 랠리가 나왔고 거래량도 상당히 늘어서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완벽한 골든 타이밍, 이 텐베거 종목으로 가는 강력한 성장성. 자, 이런 것이 바로 골든 타이밍의 핵심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렌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역시나 이번 주는 제가 로봇
관련 기업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지난주 골든타이밍 시간에 강조드렸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엔비디아향 협력 기대감이 있다. 이렌시스는 어디랑 협력 기대감이 있다고 했습니까? 삼성전자와 협력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봇의 관절을 담당하는 감속기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월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의 강력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드맵과 함께하는 그런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 이렌시스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 첫 번째 웨어러블 로봇 봇핏의 감속기를 납품했고요. 또 삼성전자의 가전 로봇이죠. 분리에도 함께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과거 로봇 청소기 시절부터 삼성전자에 계속 부품을 납품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성장에 이렌시스는 반드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자, 제가 이런 위치에서 강조를 드렸어요. 눌러주면 5일선이 올라올 것이다. 5일선 부근에 매수하자라고 소개해드린 위치가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날 눌러주면 매수 입력이 되셨겠죠? 노트 최상단에 넣어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바로 5일선을 맞고 신고가를 한번 올라오셨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린 바로 다음 날 급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렌시스의 성장세는 앞으로 계속 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좀 조정받고 내려와서 이 위치에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대신 이렇게 신고가를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매수 성급하게 다가가지 말라. 왈츠 전략을 통해서 눌러주면 그때서야 손을 내미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까지는 매수 강의만 드렸는데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어디서 파나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꺾일 때 보유한 종목들을 어디서 매도 관점으로 보면 됩니까? 제가 그 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보면 매수는 근거에 의해서 보통들 많이 매수하시잖아요. 공부를 여러 개 하시고 계시죠. 뭐 PER이 어떻다, PBR이 어떻다, 회사의 기본적인 영업이익이 어떻다, 재무구조를 어디서도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참고해서 근거를 가지고 성장성에 기반한 그런 매수를 많이 하십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강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매도는 그럼 어떤 기술로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많이 무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매수할 때 앞쪽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터가 좋고 온갖 풍수지리학적인 그런 요인까지도 가지고 와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근거에 참고하잖아요. 근데 매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가 돈이 없어져서, 또는 부동산 시장 환경이 안 좋아져서, 또는 증여를 위해서 내게 닥친 상황에 의해서 매도를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상황을 볼 줄 아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감각 여러분들 어떻게 다져가십니까? 긴 시간 경험이 쌓여서 감각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보는 안목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그 안목 찾기 어렵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RSI 지표가 80에서 90 사이 요 과열, RSI 요 과열, 오늘 그림이 조금 이 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는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노란색이 올라오는 요 구간이 과열입니다. 80에서 90 구간, 이게 과열인데 여기도 9구간이 나타났어요. 주가는 당연히 급등해 있죠. 정배열의 이격률이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80에서 90 구간의 RSI 과열 지표가 나타내 줄 때 슬슬 밀려나려면서 5일선이 꺾이면 단기 조정 시그널이 나타난다. 자, 입력하십시오. RSI 80에서 90 구간에서 과열을 나타내주는 구간이죠. 5일선이 무너지면 단기
조정 시그널이 나타난다. 자, 슬슬 내려오면서 5일선을 내주죠. 그러면서 하락의 각도, 기울기가 빨라지게 됩니다. 과열 지표가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배열을 계속 나타내면서 급등이 나왔던, 이렇게 급등이 했던 종목들이 과열의 지표가 되려면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야 되거든요. RSI 80에서 90은 이격률이 굉장히 벌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이격을 좁히려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5일선을 내주면 점점 더 하락의 기울기는 가파라질 수 있다. 다음 종목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RSI 지표가 긴 시간 80에서 90을 계속 나타내주면서 이렇게 과열의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었죠. 근데 보통 80에서 90 시그널을 계속 지키면서 더 이상 큰 상승을 보이려면 5일선을 꺾여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5일선이 꺾였습니다. 여기는 5일선을 꺾지 않았잖아요. 5일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5일선을 슬금슬금 내주면서 이제는 힘이 닿았나? 이런 느낌을 주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슬슬 내려오고 있죠. 자, 이렇게 과열을 알아보는 그런 지표. RSI 80에서 90, 그리고 강력한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5일선을 꺾어주면서 주가가 내려오면 이게 바로 매도의 시그널이 된다. 다시 한번 다음 종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을 계속 해보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RSI가 85 이상 계속 긴 시간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이격률이 상당히 벌어져 있었죠. 이렇게. 이 이격은 벌어졌다 다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습성이 그래요. 이격률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해요. 벌어져 있으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분산과 수렴의 형태를 계속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격률이 어디서 다시 내려오게 되냐면 이렇게 5일선을 내어줄 때 쭉 잘 가던 종목이 급등을 찍어놓고 과열 경고등이 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이런 5일선 이탈. 우리가 이런 구간을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큰 오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디서 매도해야 되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무기 하나 정도 가지고 가본다면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온전선 보겠습니다. 가온전선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과열 경고등이 떴었어요. 과열의 경고등이 떴다가 쭉 보시면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온 다음에 5일선이 이렇게 무너지는 구간이 생겨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5일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급등 종목은 앞선 종목들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급등 종목은 5일선을 웬만하면 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라인들에서 보면은 5일선을 지키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5일선을 내어줬다라는 것은 급등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 구간마다 뭐가 있습니까? 이동평균선마다 대기 매수세가 하나씩 있게 되거든요. 모든 투자자들의 기준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면 매수하려고 하는 대기 매수세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대기 매수세들의 물량을 다 내어줄 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동평균선 하나하나 내어줄 때마다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구나라는 심리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잘 버티던 종목이 더 가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5일선 부근에서 대기 매수세 매도세를 물량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 부동산에 있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이렇게 대기 매수세가 많았는데 쭉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대기 매수세가 많았는데 여기서 물량을 다 주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시장 상황을 안 좋게 본 누군가, 특정 세력 또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매수를 망설이거나 또는 매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니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면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좀 파악하시고 보면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온전선으로 들어가서 자, 정말 긴 시간 동안 급등이 나왔는데 5일선 한번 꺾지 않았어요. 쭉쭉쭉 가다가 이제 과열 경고등이 떴죠. RSI가 80에서 90 가까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거의 95까지 갔었는데요. 그러다가 5일선을 꺾고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보다 매도하려는 세력이 굉장히 많구나.
이 가격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이 가격을 싼 가격으로 인식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우리도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프로들의 감각을 좀 익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매수 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RSI를 이용한 매도 전략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말자고요. 저점 매수, 골든타이밍 기법, 그리고 고점 매도 기법까지 모두 숙지하셔서 다음번에는 실제 매매에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골든타이밍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님도 와, 주식 공부가 많이 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도 듣다 보니까 정말 주식에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력들 잠시 뒤에 계속되니까요. 저희 그동안 들었던 내용 가볍게 좀 짚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하나씩 뽑아보면서 다음 주 준비까지 한번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 지난주에 저희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좀 고점에 차있다, 이거 경계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피지컬 AI 쪽을 강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한 주를 돌이켜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떤 식으로 보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 전부를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 귀 이렇게 항상 쫑긋해요. 네, 핵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시장이 좀 과열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고점에 있어서 개인들이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가나? 더 시장이 뻗어갈 수 있나? 이런 착각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시장을 조금 과열로 봤던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7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그 규모가 37조 원에 달했습니다. 단일 기간의 매도세로는 사상 최대치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일간 단위로 매도를 한 기록을 보면 1위부터 12위까지가 모두 2026년의 기록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5월 달에 많이 그 기록이 포진돼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좀 남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5월 중순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조금씩 더 심해졌죠. 그러면서 좀 시장은 차가워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먼저 주저앉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거센 외국인의 매도세를 누가 받아내고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돈으로 받아낼까를 파악해 보니까 신용잔고가 급증했더라고요. 3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급이에요. 자, 외국인과 개인은 빚을 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한테 빚 내서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시장이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매수 레포트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많은 이격률이 벌어져 있다. 아까 앞서서 제가 골든타이밍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격률이라는 것은 벌어지면 분산되면 수렴의 과정으로 한 번쯤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뻗어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성장성을 가진 그런 기업이더라도 분산 그리고 수렴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이격률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장성 좋은 건 당연히 알죠. 그러나 늘 시장은 웨이브의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 상승과 조정, 다시 상승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상향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었고 시장 분위기가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주 조정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우려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객 내탁금이 135조를 넘지 않았습니까? 사상 최대치에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넘치는 유동성, 이 유동성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이다
길이다라고 봤고 그 길은 선제적인 조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응집한 강력한 성장성을 보유한 피지컬 AI 섹터가 그 수급을 받아낼 것이다라고 강조드렸고요. 이번 주에 현대차가 신고가를 갖고 현대모비스, LG전자 그리고 앞선 골든타이밍 시간에 소개한 두산로보틱스 같은 이런 피지컬 AI 기업들이 전부 신고가를 기록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저는 5월 들어서 이걸 좀 중점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어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 지금 5월 후반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 5월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은 전체적으로 내리진 않아요. 상승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강조드렸죠. 이럴 때일수록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시장의 유동성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장성을 가진 그런 강력한 주도 종목을 만나봐야 된다. 5월의 새로운 주도 종목은 피지컬 AI가 되고 있고 그 피지컬 AI 기업들로 우리 여러분들 조금 피신해 있다가 6월 되면 저는 다시 한번 맹렬히 시장이 기지개를 켤 거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드는 타이밍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매수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으니까요. 5월 달은 피지컬 AI에서 피서를 즐기는 기분으로 잠깐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피지컬 AI 쪽으로 5월은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동안 대형주 쪽의 쏠림, 지수 왜곡에 따른 사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이런 현상이 5월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좀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 중요한 게 종목 장세에 어떻게 대비를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좀 지나왔었던 관심주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주반도체가 또 상당했습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기도 네. 했었고요. 이 종목 지금 100% 넘게 올랐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주반도체는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갱신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실적 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백투더 베이직.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반도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폭발했는데 이런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B2를 통해서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볼 것이 아니라 더 분석해보면 이 소재단 또는 소부장단에서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온디바이스 AI의 대장 종목이 제주반도체입니다. 저전력 메모리. 온디바이스는 가전이나 뭐 우리가 세탁기, TV 같은 데에서 이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온디바이스 AI 시대 아닙니까? 이게 구현이 되려면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게 돼요. LPDDR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LPDDR에 있어서 국내 독보적인 1위 기업, 전체 시장의 7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1분기 매출이 3배 늘었대요. 놀랄 만한 그런 실적이었죠.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왔고 그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수치로 확인했으니까 과감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난주 목요일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도 급등 나온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수요, Q와 제주반도체가 판매 단가를 인상했거든요. 가격 P가 인상되면서 Q와 P가 동반 상승하는 이런 기업들은 실적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현재 위치를 잠깐 살펴보면요. 제가 추천드린 위치가 3월 달 이런 부근이었어요. 3월 말 부근이었는데 정말 좋은 위치였죠. 매수한 다음에 별로 고민 없이 이렇게 쭉 시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면서 거래량이 한 번 더 칠 수 있다. 그러면 고점은 그 위치가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완벽한 고점이 나온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유자분들이라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5일선이 무너지는 타이밍이 어딘지 앞서서 말씀드린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골든타이밍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보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는 이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홀딩 의견으로 그럼 저희 다음 주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달바글로벌. 결국은 또 펀더멘탈을 봐야 하죠. 이 종목도 실적 진짜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땅속의 진주라고 하는 트러플을 이용해서 화이트 트러플을 화장품에 담아서 대박을 터뜨린 기업이 바로 달바글로벌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미스트인데요.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해져. 그래서 일본이나 북미, 러시아 등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50%가 늘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작년 연말에 이 기업이 고점을 찍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실적이 좋았는데 이상하다. 주가가 하락했다. 제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해 드렸잖아요. 시장의 수급이 메모리와 AI 인프라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화장품 단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기업들도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시장의 약세, 눌림을 받아냈고 이제 슬쩍 주도 종목이 교체되는 시기가 왔고 정배열을 만들어서 고점을 갱신하러 나아간다라고 설명드렸던 기업 기억하실 겁니다. 달바글로벌은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도 좋았잖아요. 근데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사상 최다 규모로 방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올리브영에 가면 이 승무원 미스트, 달바글로벌의 승무원 미스트 하나씩 꼭 챙겨간다고 합니다. 자, 2026년 예상 가이던스는 온라인에서 흥행, 오프라인에서의 흥행과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의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산 분기로 갈수록 그 주가의 가능성은 더 톡톡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현재 제가 매수했던 위치가 바로 이런 위치였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매수해 드렸고 우상향으로 쭉 이렇게 나아가면서 신고가 갱신을 만들었죠. 5월 12일 지난주에 신고가 갱신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도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고가 돌파 이후에는 약간 매물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이격률을 좁히는 조정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나 그 조정을 기회로 우리는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50%대 유지되는 화장품 기업 흔하지 않거든요. 달바글로벌이 그걸 해내고 있기 때문에 눌러주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마인드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종목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바글로벌도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실적 화려한 종목 세 종목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성 DS도 여쭤볼게요. 해성 DS 역시도 이번 주에 신고가를 기록한 네. 종목이라서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길래 최근 시장이 침체되는데도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소개해드렸어요. 전장과 서버용 기판을 잇는 신경망 같은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버용 PC DDR 메모리 쪽에서는 해성 DS의 실적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흥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뭐냐면 반도체 칩에 전기를 공급하고 지지하는 리드 플레임, 차량용 리드 플레임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전기차 업체들이 인피니언, ST 마이크로 같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를 받아서 전기차에 이제 납품되는 그런 구조인데 해성 DS의 리드 플레임이 없으면 전기차가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110억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에는 적자였기 때문에 흑자 전환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게 맞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어요, 실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갔다라는 거 뭐냐면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2026년 이 기업은 DDR5에 납품하는 이 기판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진 분야예요. DDR4보다 DDR5가 20에서 30% 정도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DDR5의 매출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2026년도 실적 성장을 고스란히 증명해주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 해성 DS. 현재 위치에 살짝 살펴보면요.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5일선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앞서서 말씀드린 이 골든타이밍 강의에서 고점 잡는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니까요.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고 만약에 5일선을 슬금슬금 내주면서 주가가 오른쪽으로 밀려 내려온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전략 그리고 실적이 너무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평균선의 간격을 좁히면서 내려오면 이렇게 중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지지하는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일선 대응이 좀 중요해 보이는 종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앞으로 다음을 준비를 해봐야겠죠. 머니업 종목들 하나씩 열어볼 텐데 피지컬 AI를 강조하신 만큼 로봇주 쪽으로 집중을 해주셨어요. LG CNS죠?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클라우드 AM,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모기업이 LG전자잖아요. LG그룹의 클라우드 전환을 담당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LG CNS입니다. 특히 금융권과 대기업의 차세대 시스템 사업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게 LG CNS예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기업이죠. SAP와 AI 협력을 통해서 본격적인 AI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그런 기업이 바로 LG CNS입니다. LG그룹이 가전 사업에서 다져온 이 공조 시스템을 바탕으로 AI 데이터 센터 사업 수주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LG그룹이 AI 데이터 센터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 그 핵심의 컨트롤은 LG CNS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AI 데이터 센터는 연평균 30%씩 계속 고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전이 아니라 AI 섹터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찾는 LG그룹의 어떤 로드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기준으로 약 1조 8천억 정도 되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의 M&A의 큰 손으로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호재가 아주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현재 위치를 살짝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면요. 정말 긴 시간 소외를 받았어요. 작년 6월 달에서 7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정말 이렇게 긴 시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외면받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러브콜을 보내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침체만 되고 있었어요. 2026년 역시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기업은 2026년 5년도죠. 5년도에 신고가였던 이 10만 800원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주 초반에 시장이 흔들려서 이렇게 매수 기회를 주게 된다면 어디를 보라고 그랬죠? 5일선이 다가오는 구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왈츠 전략, 눌러주는 눌림목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기업은 LG 계열사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든든한 방패와 대외 사업, 북미 지역의 수주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이제 대외 사업의 확장이라는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완벽한 시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매수 가격은 목표가 12만 원.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CNS 이번 주 슈팅 나왔는데 다음 주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LG그룹의 컨트롤 타워 LG CNS 말씀드렸습니다. 삼성그룹 AI 휴머노이드 사업의 컨트롤 타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핵심인 감속기, 서브모터, 제어기 등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80%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이라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테슬라나 피규어 AI 같은 이 휴머노이드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기흥 8인치 반도체 라인 세종 공정에 이미 납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의 공장 자동화 최대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2026년부터 30년까지 삼성전자가 전 공장을 이제 AI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런 위치예요. 전고점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저는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질 만한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110만 원, 좀 크게 잡아서 110만 원 잡고요. 2차 목표가는 130만 원 제시하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7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피지컬 AI 쪽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위원님 11시 30분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이요. 짧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토요일 공개 방송 시간을 가장 좋아해요. 네, 왜 그러냐면 정말 디테일하게 한 주를 분석하고 할 수 있고 다음 주에 대한 예습도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느긋하게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와서 우리 여러분들께 종목 소개해드리고 또 다음 주 우리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도 준비해와서 공개하니까요. 공개방송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머니왕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